크리스천 정치인으로서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중도 그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저는 이제 중도 좌파형 그런 그 이념적 스펙트럼을 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좌와 중도 우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지만 우리 이 사회가 보다 안정되고 보다 생산적인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사회가 진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에도 잠언에 보면은 선한 사람이 많으면 백성이 그 행복하고 악한 자가 많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우리 유권자와 그리고 국민들이 잘 이렇게 정지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이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하는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정치가 당장에 싫고 혐오스럽고 나쁘게 여겨진다 하더라도 자꾸만 적극적인 참여와 투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쁘다면, 모든 후보자가 나쁘다면, 또 모든 정당이 나쁘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덜 나쁜 정당,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 가는 것이 이제 보다 좋은 지향점으로 이렇게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적극적인 정치 참여,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서 정치를 보다 개선시키는데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주체적으로 좀 나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주체자로서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질문 자체가 그런 진정성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양극화 원하지 않는다. 예? 국민을 위한다. 이슈는 국민이다. 지금 그런 얘기신데요. 한번 옆에. 저 나쁜 국회의원이다. 저런 국회의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국회에 들어오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호소도 하고 또 국민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가자고 이렇게 부탁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극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민주당은 약간 좌측으로 가 있겠죠. 우리 새누리당은 약간 우측으로 가 있겠죠. 근데 요즘은 거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극좌도 극우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저는 우측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 좌측 사람들은 왜 저러나? 저런 생각 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겠나? 저 사람들은 그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극단적인 대립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의 생각 중에서 또 좋은 생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자세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이슈나 이런 이념보다는 진정성, 그리고 누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인이냐, 그거에 의해서 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양쪽 국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시면 우리 국민들 외로워요. 우리 국민들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과 함께, 또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과 함께 아주 깊은 소통, 그리고 마음을 다 열어놓고 한번 국가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이 시대에 대해서 논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바쁘신 중에 나와주셨는데요. 얼마나 의정 활동에 분주하십니까? 또 대선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의원님들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새누리당 비례대표 이재영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을 출신 삼선의원 홍문조입니다. 반갑습니다. 새누리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 CTS가 있는 지역구를 갖고 있는 서울 동작 갑구의 민주당 전병헌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치는 이 길을 달리기 난 꿈꾸고 있어 나의 승리의 그날을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여기 계신 의원분 세 분께 다 드리고 싶은데요. 크리스천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 상황이 올 때가 있으실 텐데 성경 말씀과 배치되는 그런 상황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지혜롭게 그런 상황들을 이겨 나가셨는지 또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서 어떠한 인물을 롤 모델로 삼고 나아가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니까 야당이 먼저 해야 되겠네요. 매 순간마다 매일매일이 매우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의 그 정치 문화라는 것이 여야가 아주 막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현장에 있을 때가 어떤 측면에서 가장 고민스럽고 곤혹스러운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만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언제나 이렇게 돌이켜보고 또 주일마다 생각을 해보면 늘 부족하고 모자란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에 있는 시간이 그나마 있어서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모태 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계속 교회에서 지냈는데 정치인뿐만 아니라 이 사회인으로서도 이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이런 거를 생각하게 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예 제 프라이오리티를 정했어요. 프라이오리티 넘버 1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넘버 2는 우리 국가고 그 다음에 넘버 3는 우리 가족이나 더 개인이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역구민들을 위해서 표를 지금 당장 받는 데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이게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게 될 때가 고민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역시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교회 가서 회개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저는 사실 바울을 좋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전했던 우리 바울을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현명하게 해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의미 있게 해주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던가 싶고 제가 제일 기피하는 인물은 이 사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선택하셨는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해서 마지막에 참 아무리 왕이었으면 뭐해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런 사울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회의원도 결국에는 우리 국민을 이렇게 서빙하고 모시고 섬겨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분명히 거기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많이 아쉽고 한데 다만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좀 약간의 차가운 머리로 좀 그 순서를 잘 정해서 슬기롭고 좀 창의적인 마인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저는 뭐 사이드에서는
현재 대선이 다가오면서 정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천 정치인으로서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그 현상의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중도 그 말하자면 이념적으로 저는 이제 중도 좌파형 그런 그 이념적 스펙트럼을 제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중도 좌와 중도 우가 이렇게 경쟁을 해야지만 우리 이 사회가 보다 안정되고 보다 생산적인 논쟁과 토론을 거쳐서 사회가 진보할 수 있고, 성경 말씀에도 잠언에 보면은 선한 사람이 많으면 백성이 그 행복하고 악한 자가 많으면 백성이 탄식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정치를 우리 유권자와 그리고 국민들이 잘 이렇게 정지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된다. 이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만 존 스튜어트 밀이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하는 정치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정치가 당장에 싫고 혐오스럽고 나쁘게 엮여진다 하더라도 자꾸만 적극적인 참여와 투표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나쁘다면, 모든 후보자가 나쁘다면, 또 모든 정당이 나쁘다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덜 나쁜 정당, 덜 나쁜 후보를 선택해 가는 것이 이제 보다 좋은 지향점으로 이렇게 정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그 적극적인 정치 참여, 적극적인 정치적 관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통해서 정치를 보다 개선시키는데 우리 특히 젊은이들이 주체적으로 좀 나서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정치적인 주체자로서 의사결정권을 확대하는 그런 과정이고 그러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 질문 자체가 그런 진정성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국회의원님들이 양극화 원하지 않는다. 에? 국민을 위한다. 이슈는 국민이다. 지금 그런 얘기신데요. 한번 옆에 저 나쁜 국회의원이다. 저런 국회의원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국회에 들어오면 국가와 민족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국가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정책이나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말하자면 호소도 하고 또 국민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가자고 이렇게 부탁도 할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우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극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민주당은 약간 좌측으로 가 있겠죠. 우리 새누리당은 약간 우측으로 가 있겠죠. 근데 요즘은 거의 그 차이가 별로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회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극좌도 극우의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승복할 수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약간 저는 우측이라고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 좌측 사람들은 왜 저러나? 저런 생각 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겠나? 저 사람들은 그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지도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극단적인 대립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국가와 민족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하는 것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의 생각 중에서 또 좋은 생각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자세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그런 뭐 진보다 보수다 뭐 이슈나 이런 이념보다는 진정성, 그리고 누가 국민을 감동시키는 정치인이냐, 그거에 의해서 끌리는 것 같아요. 우리 국회의원님들이 양쪽 국회에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막 하시면 우리 국민들 외로워요. 우리 국민들 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노예가 되니까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계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 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왜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저 모양 저 꼴이야? 요즘 독도 문제가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크리스천 청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해결해 나갔으면 하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안타깝고 또 화가 치밀고 그러잖아요.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우리 이 한반도가 이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안보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이 아시아가 굉장히 그 핫베드예요. 영어로 말하면은 여러 가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또 외국 일본 뭐 중국 뭐 다 합쳐서 좀 외교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잘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방법론은 여러 사람들이 다 틀린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가장 모든 문제점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대화거든요. 그 서로 상대방 입장에서 조금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독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일본의 그 역사적인 인식이 바로 잡혀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뭐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은 얼마나 그 유태인들이 고통받은 것을 인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유태인들을 뭐 수용소에 가서 이제 투어도 시키면서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을 할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여 주는 거거든요. 그런 태도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질서는 이게 정글의 법칙이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 국가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 그에 따라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만큼 더 강력하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뭐 우리는 우리 땅이라는 거 너무 확실하잖아요. 근데 지금 세계 열강들이 과연 우리 한국 땅이라고 믿어주느냐? 그거는 아멘. 서울시 학생 인권 조례안이 발표가 된 이후에 많은 교회나 크리스찬들로부터 이제 반발을 사고 있는데요. 최근에 또 경기도에서 이제 학생 인권 조례안과 아동 청소년 인권법 제정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중학생들의 정치 참여나 학생 인권 조례안들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 주어지신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그러니까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그 학생의 인권은 틀림없이 있는 거고 또 그거는 소중하게 우리가 받들어줘야 된다. 어른이 됐건 어른들이건 기성세대건 받들어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학생이라는 것은 그 특수한 위치에 가 있어요. 학생은 우리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분들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도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인생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래도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여러분들은 스스로 공부할 수 있고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도 많이 성숙되신 분들인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은 백지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백지 위에 지금 자기 인생을 그려가는 거예요. 그 학생들이 배울 학생들에게 자기의 갈 길을 아직 확실히 무엇인지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 저는 그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음대로 그려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돼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지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에 내 인생이 앞으로 무엇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를 저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선생님하고 상의하고 부모님하고 상의하고 나를 제일 잘 아는 사람들과 상의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건데 지금 학생 인권 조례나 이런 조항들을 잘 살펴보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하나의 독특한 개체다. 니들이 인생의 주인공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는 괜찮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의미가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학생들이 혹시 기존 정치의 세력들이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들 때가 많이 있고요. 또한 학생들이 지금 공부해야 되고 또 학생들이 지금 어른들로부터 사회의 중요한 가치들을 배워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그런 시기를 혹시 잘못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있다. 그래서 그 학생 조례에 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은 이제 중고등학교 학생들보다는 이미 한 단계 선배, 형님, 누나뻘이잖아요. 그 학생들에게 그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또 그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또 기독 청년들로서 교회에서 많이 우리 중고등학생들 볼 때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지금 학생들의 인권을 좀 존중해 하자. 그리고 학생들 인권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을 지나치게 그것을 어떤 정치적인 이슈나 정치적인 어떤 그 이해관계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홍 의원님께서 먼저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대가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하는 데는 그 무엇보다도 우리 어머니, 부모님 세대들의 치열한 교육열이 뒷받침을 한 것이고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그 교육 수준이 여기까지 대한민국이 달려오고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제까지 이 종래와 같은 방식의 교육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세상은 아날로그 시대에서 디지털로 바꿔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넉넉하게 생각하고 이 폭을 넉넉하게 갖는 것, 즉 창의력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것이죠. 이 창의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스파르타식이나 군대식이나 정형화된 그런 그 이 기존의 교육 틀로서는 창의력을 일깨우고 창의력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나이와 불문 없이 하나님이 소중하게 만드신 그런 그 주체로서 우리가 권리를 인정해주고 또 그들의 그 자율권과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길러 나갈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완전히 바꿔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학생 인권 조례와 교권과 이렇게 상치되고 배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식의 보도와 그런 식의 마인드가 있는데 저는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코 교권을 침해하거나 교권을 위축시키는 것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그러한 학생 인권 조례가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교권이나 또는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
하셔야 된다. 그래서 학생 인권 조례가 너무 과도하다. 나이와 우리 사회적 환경에 비해서 과도하다고 판단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져야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당연히 학생 인권도 존중받는 사회를 통해서 학생의 독창력과 창의력이 개선되고 더 번창되는 그런 교육 환경으로 만들어 가는데 동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홍문정 의원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반론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균형을 잡고 여러분들이 한번 독자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두 분 의견 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국민은 사실 정치 잘 몰라요. 우리 자식들 잘 되는 거, 그리고 엄마 아버지 아이들 교육시키는 일에 너무 지금 뭐 고민들이 많으니까 전부가 이제 자식 농사 짓는 게 뭐 그게 부모들의 꿈 아니에요. 근데 지금 뭐 교육에 관해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 사실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지금 크리스찬의 그 시안으로 볼 때 그 믿는 자의 인권도, 믿는 학생들의 인권도 좀 존중해서, 사실 이런 크리스찬 사학들 말입니다. 그거 만드는 분들이 믿는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그 학교를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한 건데, 그런 것 자체가 아예 제도적으로 이렇게 막히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션 스쿨 그런 학교들의 입장에서 좀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바람이고요.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또 믿는 학생들, 또 학생들의 인권도 있지만 선생님들의 인권도 다 국민이잖아요. 믿는 사람도 국민이고 안 믿는 사람도 국민이니까 그걸 잘 좀 이렇게 맞춰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아마 질문을 드린 거 아닌가. 청년들이 아직도 판단할 수 있는 성숙함이 안 되는데 아직 그런 선거의 장에 끌어들이는 것이 합당하냐, 뭐 이런 말씀을 홍 의원 해주셨는데요. 그런 것도 좀 잘 좀 연구해 주십시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은 길인지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